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오늘은 사주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보통 사주라고 하면 뭐 돈이나 직업, 결혼, 건강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데요. 네, 실제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람 인생에서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한테 주어진 그 사주대로 잘 활용을 못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그런 기운이 어릴 때부터 계속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정을 당하게 되면 본인의 사주를 제대로 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랑으로 한 말씀이시겠죠. 근데 그 말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기 사주를 계속 숨기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누군지도 잘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를 보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말이 많은 아이 같은 경우는 산만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조용한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또 소심하다고 하고, 고집이 세면은 또 문제 있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단점을 사주에서는 하나의 방향성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화기운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많고 에너지가 높고 또 표현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 시스템 안에서는 사실은 이런 아이들이 일반적으로는 산만하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능력, 그리고 분위기를 움직이는 능력, 컨텐츠 만드는 능력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화기운 자체가 아니라 이 기운을 어떻게 해석해서 활용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반대로 이제 수기운이 강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수기운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조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관찰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게 좀 답답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표현 안 해? 왜 적극적으로 못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저희 애기한테 이제 이런 말들 가끔 하는데, 하지만 이런 이제 수기운은 원래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런 힘입니다. 생각의 깊이, 뭐 분석력, 철학성, 이런 것들이 이 수기운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구자나 뭐 작가, 철학자, 개발자, 늘 유명한 이런 사람들 중에 성향 중에는 수기운 강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릴 때부터 야 계속 너 왜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를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누르면 아이는 자기 기운, 자기 사주 자체를 부정당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사실 이런 경우인데, 사주를 보면 분명 재능은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그걸 쓰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말 때문이에요. 너 원래 안 돼. 원래 수학머리가 없어. 너 그거랑 좀 안 맞아. 아빠는 이과니까 너 문과는 좀 잘 안 맞아. 넌 그냥 안정적인 거 해.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말들이 쌓이면서 아이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사주적으로 보자면 기운은 쓰는 방향으로, 사용하는 방향으로 확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불안하다고 계속 통제를 하면은 원래 뻗어나가야 할 그 기운이 안쪽에서 계속 꼬이고 침착되고 그런 식으로 얽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울감이나 무기력, 뭐 자존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토 기운도 마찬가지인데요. 토 기운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안정성과 지속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고 또 꾸준히 가는 그런 힘이 있는데, 부모가 이제 이렇게 토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또 이런 그 지적을 많이 듣게 돼요. 부모가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답답해?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이 아이는 점점 위축됩니다. 사실 이 토 성향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느린 게 아니라 자신만의 템포가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다는 이유로 자꾸 본인의 템포가 좀 느린데 이걸 이제 비교당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실 중요한 거는 속도보다는 자기 기운에 맞는 흐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주는 결국 자기 리듬을, 자기 템포를 이해하는 학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성분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데요. 이 아이들은 원칙과 기준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기준이 분명하고 또 예민하고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또 융통성이 없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민해? 좀 적당히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제가 사실 좀 이런 성향에 속하는데요. 이러한 금기운이 만약에 없게 되면은 또 금기운이 사실 이제 제대로 쓰이면 전문성이 돼요. 그리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이 모든 것들도 구조하고 하는 능력이 이렇게 강한데, 만약에 어린 시절에 이 금기운을 계속 부정당하게 되면 나중에는 안 좋은 경우는 결정장애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판단을 못 믿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부정적인 말을 했던 부모가 대부분이 아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 자기 기준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만약에 토기운이 강한 사람이라면 안정적인 삶을 중요시 하겠죠. 근데 이제 화기운이 강한 아이, 부모가 만약에 토기운이 강하고 아이가 화기운이다. 그러면은 이 화기운 강한 아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는 안정적인 걸 굉장히 중시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거, 새로움. 반대로 만약에 부모가 화기운이 강하다. 이 화기운이 강한 부모는 조용한 수기운이 강한 아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기운 강한 부모는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수기운 같은 경우는 조용한 그런 아이니까, 반대로 이 화기운 강한 부모가 이 조용한 이 아이, 그 조용한 수기운의 아이를 답답해 합니다. 결국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이거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 기운의 그런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들 진짜 주의해야 돼요. 넌 원래 그래. 이런 말들.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를 가능성이 아니라 결과로 규정해버리게 됩니다. 결과 규정. 아이는 계속 변해요. 특히 10대 때, 20대 때에는 운의 흐름 자체가 정말 크게 바뀝니다. 그런데 어릴 때 들었던 그 규정이 너무 강하면 아무리 대운이나 세운에서 새로운 운이 와도 이게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미 운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의 본인 자식의 흐름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만약에 그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 여기서부터 말하지 마시고, 이거 왜 좋아해? 어떤 방식이면은 이 그림이 좀 더 현실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함께 고민을 해주면 됩니다. 사주적으로도 이 기운이라는 게 막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막게 되면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래 자기 안에 있는 사주의 기운이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면 스트레스로 되고, 또 방향을 못 찾으면 자칫 잘못하면 중독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억압을 하지 말고 방향을 잘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아이의 사주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네,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AI 시대가 오면은 이런 그 본인의 사주를 잘 알고 성향을 알고 방향을 조절하는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딱히 막 정답형 인간, 우리 옛날에 답 맞추는 정답형 인간보다는 자기 성향, 자기 기운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모두가 똑같은 길을 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난 거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콘텐츠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연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만들고 예술을 하고, 결국 자기한테 맞는 에너지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부모의 고정관념은 과거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면 아이들은 자기 기운 자체를 못 믿게 됩니다. 사주라는 학문은 사실 제가 이제 아이들 사주는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왜냐면 가능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언은 해드리지만 확언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아이를 제한하는 학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왜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아이를 자기 틀에 맞추지 않고 사주와 그런 기운과 에너지의 흐름을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 좀 이렇게 발현될 때가 있어요. 늦게 피는 꽃같이 뭐 그런 건데요. 어릴 때 공부 못했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내성적이라고 해서 실패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주를 오래 보다 보면 사람은 딱 자기 때가 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그 자기의 때가 올 때까지 자기 에너지의 흐름을, 기운을 죽이지 않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은 생각보다 정말 오래 남습니다.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 단점부터 보지 말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이의 운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